이강민의 잡지사 12월 호 9번째 페이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부응하고자 이분을 저희가 다시 모셨습니다. 여행하는 건축가이시죠? 오영욱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욱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냥 또 여행 다니면서 있다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대 로마 건축 얘기해 주셨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모셔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출연한 이후로 잡지사의 수많은 방송들 봤더니 너무 재밌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딱 들 정도인데 네. 요즘은 자장가로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예. 못 본 사이 혹시 뭐 다녀오신 여행지가 또 있으셨을까요? 제가 기차와 어떤 옛날 문화, 사라져가는 근대 문화에 되게 꽂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즐기기 되게 좋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가서 5일 동안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그냥 옛날 목욕탕과 옛날 다방들 찾아다니고 목욕탕 다방 사라져가는 완전 재래식. 샤워기도 없어요. 바가지로 퍼가지고 씻어야 되는. 직접 다 씻어 볼기도 하시고. 그럼요. 예. 그런데 갔다 왔고 제가 규슈 기차 패스를 사서 5일권을 사서 한 21만 원 정도 했던 걸 가지고 80만 원어치를 타고 왔어요. 그 무슨 말씀이죠? 80만 원어치. 그러니까 패스, 기차 자유 패스인데 그걸 한 21만 원에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기차를 탈 때마다 그게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공짜로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실체말로 뽕 뽑으셨다. 뽕을 뽑았죠. 4배. 알찬 여행을 하고 오셨네요. 또 일본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모실 수 있어서 좋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모셨을 때랑 결이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좀 관련해서 제가 퀴즈처럼 내보면 오늘 저는 이곳을 거쳐서 잡지사 회사에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또 이제 집에 이곳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썸네일을 통해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정답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많은 분들이 매일 찾는 공간이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또 이제 건축가의 시선에서 어떤 유심히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 오 작가님과 함께 건축가의 눈으로 주차장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들려볼게요. 작가님은 주차장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Of the car, by the car, for the car. 차에 의한, 차를 위한. 네, 그런 기계를 위한 건축이다. 자동차를 위한 건축, 기계를 위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인간을 위한 건축이었고, 신을 위한 건축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진정 건축을 만드는 논리가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한 그런 건축으로 건축이 시작됐고 주차장이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기계를 위한 건축이긴 해도 우리가 주차장에 따라서 이 주차장은 되게 편하네, 잘 만들었네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차장 가면 막 욕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주차장은 기계를 위해서 그 기계가 움직이는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게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의 문제인데 자동차의 회전 반경, 자동차가 어떻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잠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 행동 방식과 자동차의 방식이 다른데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주차장 그래서 최소한 너무 불편하지 않기 위해 법을 제정했어요. 코너를 돌 때는 얼마큼 폭을 유지해야 되고 회전 반경을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식이 있는데 법은 결국 그게 가능한 최소한의 사이즈 규격만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딱 맞춘 주차장은 약간 불편할 거고. 그렇지. 좀 여유 있게 법은 이렇게 정했지만은 대표적으로 주차 면만 봐도 그 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2019년부터 2.5m로 늘었어요. 전에는 폭이. 그러면 그 전에는 2.3m였어요. 2019년부터 2.5. 네. 근데 2.3, 2.5도 좁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2.7 이상 되죠. 그러니까 사실 2.7이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의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흐르거든요. 특히 돈의 문제가 가장 큰데 면적을 20cm 늘려서 2.5로 늘리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에요. 2.7로 늘리는 거는 이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 이제 지하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2.3m에서 2.5m로 물론 법에 의해서 강제됐지만은 20cm를 늘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분양가가 얼마큼 늘어날까요? 아, 분양가가 얼마나 늘어나냐? 돈의 문제죠. 다. 네. 분양가면은 이게 세대별로 따져야겠네요. 세대당, 그죠. 세대당. 와, 생각 안 보면은 해봤는데. 예. 이게 2.5m의 5m 크기거든요. 주차칸이. 예. 그러면은 20cm 늘었다고 치면은 예. 1제곱미터가 는 거예요. 아, 그죠. 옆으로 20cm 늘면 네. 1제곱미터가 는 거예요. 근데 통로 부분도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통로가 6m거든요. 예. 반띵 한다고 하더라도 예. 또 한 3, 2, 6, 60세제곱센티미터. 예, 60제곱센티미터. 헷갈리네. 그 정도. 어쨌든 그래서 한 세대당 보통 주차 대수가 한 1.5대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예, 예. 약 한 평이 안 되는 네. 공간이 늘어나게 돼요. 늘어난 건데. 그럼 지하 주차장 공사하는 비용이 늘잖아요. 그렇죠. 지하 주차장은 사실 이제 그 주변 집안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네. 밑에 암 단단한 게 있으면 더 돈이 많이 들고 막 아. 그런 식인데 어쨌든 한 평 정도가 늘어나서 그걸 공사비를 생각하면은 한 세대당 500에서 1,0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와, 화가 그러면은 났네. 지금 맨날 그 좁은 주차 때문에 문 간신히 열고 나와가지고 예. 막 짜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풀어줄게. 1,000만 원만 내라. 아, 이거 그 질문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1,000만 원 내고 내가 다시는 이제 좀 스트레스 안 받겠다 예. 하면 되는 거지만 하면 되는 거지. 아, 쉽지 않죠. 안 무턱대고 개선해달라고 할 수가 없네. 야, 2.3에서 2.5로 20cm 옆으로 늘어날 때 분양가가 세대당 그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로 가는 건 또 쉽지가 않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잘 만든 주차장의 경우 예. 약간 이게 낭비를 많이 한 돈을 좀 많이 쓴 주차장이 결국은 우리가 좀 편하게 느끼는 주차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공간이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럼 작가님께서 보시는 잘 만든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여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만드는 주차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빌런이 나오지 않는 주차 빌런이 나오지 주차 않는. 빌런 안 나오고 스트레스 안 받는 주차장인데 물론 설계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일렬로 쭉 대놓고 이중 주차 뭐 불가능하게 하고 좀 머리를 써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건 정말 최소한 혹은 되게 특수한 경우에 가능한 거고 결국은 돈을 써야 돼요. 돈 많이 쓰는 주차장.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논리네. 예. 아, 그래도 좀 내릴 때 너무 제가 굴욕적인 자세로만 안 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주차장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원래 지상 주차장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건 지하 주차장 네. 혹은 이제 그 건물로 된 주차 빌딩 네. 같은 경우잖아요. 네. 그럼 차가 일단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위로 혹은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차가 똑바로 내려갈 수 있는 넓은 땅이면 괜찮은데 또 좁은 땅에선 돌아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핸들을 완전히 막 돌렸을 때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걸 내경 6m 그리고 폭은 한 3m 정도 잡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조금 긴장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예. 내경이란 건 반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예. 회전의 안쪽, 회전의 그러니까 안쪽.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자동차가 안을 끼고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안쪽 벽, 그게 6m.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경사도 네. 한 6분의 1 네. 정도의 경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딱 6분의 1로 한다면은 좀 빡빡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 네. 그거를 또 어떻게 좀 공간을 더 많이 써서 공사비를 그렇죠. 많이 써서 그렇죠. 네, 한 8분의 1, 9분의 네. 1 되면은 좀 편안하다 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또 설계 시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차 공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주차장을 이제 꾸미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주차장을 꾸미는 네. 부분. 네. 물론 꾸밀 필요가 없다고는 해도 기능적으로 네. 바닥도 좀 도색을 할 수도 있고 네. 일단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방수 기능을 붙인 도색을 할 수 있고 네. 또 기분이 좋아진 주차장이 벽을 좀 신경 쓴 데들이 예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막 다양한 색깔, 다양한 그림으로 한다고 예쁜 게 아니라 네, 네. 좀 세련된 주차장 가보면은 예. 그냥 회색빛이 쫙 맞아요, 펼쳐지는데 맞아요. 조명이 다 이렇게 딱 펼쳐지고 맞아요. 좀 은은하게, 환영받는 느낌. 예, 환영받는 네. 느낌. 네. 예, 그런 것들이 비용인데 사실 그걸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업시설에서는 그나마 좀 사용되는데 이게 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브랜드가
좀 이렇게 선전되는 정도까지의 최소한만 사용하게 되죠, 보통. 그렇죠. 근데 보통 약간 대체적으로는 기둥 같은 거는 약간 노란 계열이 들어가는 것 같고 바닥 같은 건 초록색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요. 예. 이거 저 사진 그렇지. 보시면은 네, 저런 초록색이잖아요. 네. 근데 노란색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냥 약간 주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박지 마라. 뭐 연석 같은 데도 저런 색으로 돼 예. 있고. 예. 노란색, 검은색 이게 좀 섞여 있으면은 네네. 그게 주의 표시가 되는데 네. 초록색이 바닥인 거는 우리가 바닥에 다 방수를 해야 돼요. 예. 차가 그러니까 물 쏟아지면 아래층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레탄 방수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레탄. 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녹색을 좋아하거든요. 네. 쓸데없는 것도 다 녹색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지? 눈이 편해서 그런가? 이게 우리가 옛날에 산에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일 필요가 없는 것들이 녹색인 게 되게 많은데 예. 물론 뭐 눈이 덜 필요하다 막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초록색도 또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그 약간 촌스러운 초록색일 아. 필요가 없는데 색깔 쨍한 색깔 그렇죠. 초록색일 네. 필요가 없는데 네. 그냥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게 제일 많이 양산돼요.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네. 우레탄 지금 재고 남은 것 중에 뭐 있어요 하면 초록색만 초록색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좀 분석해 보고 싶다. 요즘 주차장들은 네. 좀 회색 쓰는 데 좀 많을 거예요. 회색도 왜 많이 네. 본 것 같긴 해요. 예. 마침 또 작가님 뒤도 녹색이네요, 스튜디오에. 예. 그러니까 톤이 다르잖아요. 요거는 좀 약간 파스텔 예, 녹색이잖아. 예, 그치, 그러니까 그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우레탄 초록색에도 네. 검은 페인트 조금 넣고 흰색 좀 넣고 하면 이런 색깔 나올 수 좀 있거든요. 세련된 느낌 날 것 같기도 하다. 노란색 한 방울. 이렇게 섞으면 되는데 참 그러네. 예, 좀 다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래도 대형 주차장 가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보편화돼서 좋다고 느낀 게 네. 이제 빈 공간에 초록색으로 이제 등으로 표시해주기도 하고 이제 몇 자리 남았는지 이제 숫자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건 참 그러니까, 예. 좋더라고요. 드디어 기술이 발전해서 네. 옛날에는 정말 기계 아날로그적으로 주차를 어떻게든 편하게 하려고 동선도 짜고 막 건축가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기술 덕분에 주차장은 그냥 가장 기능적인 공간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편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영욱 작가님께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금은 없어진 이곳의 10층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차장으로 꼽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간인지 소개와 함께 왜 마음에 드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게 개장한 게 1981년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네. 강북에 뭐 종로, 남대문 뭐 이런 곳들의 버스 터미널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었어요. 네. 다른 나라 가면 아직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 터미널이 아니라 회사별로 고속버스 회사별로 자기네 터미널을 따로 두고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서울에 자꾸 강북에 인구가 유입되고 집중되니까 정부에서 강남으로 사람을 좀 빼자. 영동 개발.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강남에 많은 것들을 막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고속버스 터미널도 그냥 그 반포 그 땅에다가 딱 해서 통합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지하철도 이제 좀 그 이어지게. 이후에 이어지게 해서 이제 강북을 그때는 강북 땅값이 훨씬 더 비쌌으니까요. 네, 네, 예. 네. 강북을 좀 빼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어졌는데 네.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금 여기 주차장 할 때 가져온 이유는 네. 주차장도 결국은 차를 위한 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차를 위한 건축 중에 한국에서 제일 멋있었던 건물. 이게 과거네요, 과거. 예, 멋있었던. 멋있었던. 어. 이게 왜냐하면은 네. 이 건물을 터미널을 보시면 저 꼭대기 옥상에가 승용차 주차장이에요. 옥상 부분은 사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옥상 부분은 승용차. 예. 그리고 저기 구름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고속버스가 1층에 승강장이 있고 3층에 승강장이 있고 5층에도 승강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그냥 엄청 거대하잖아요. 네. 그 버스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저렇게 슉 가는 거예요. 저게 일반 도로랑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구름다리가? 네. 와. 그래서 그랬구나. 마치 네. 그러니까 설계는 70년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이강식이라는 건축가분이 하셨는데 네. 저게 설계될 당시는 자동차를 위한 미래 건축을 생각하면서 지으신 그 설계하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래 도시죠. 네. 그렇지. 미래 수직 도시.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버스가 다 그냥 지상에 있잖아요. 근데 예. 그 당시 구조 계산을 좀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저거를 구름다리를 만들 때 네. 교량 기준으로 했어야 했는데 예. 좀 예쁘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건축물 기준으로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조금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5층 먼저 못 쓰게 되고 3층도 못 쓰게 되고 지금 1층만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와, 이전엔 3층, 5층으로 버스가 다녔구나. 야. 저는 어렸을 때 네. 강남 출신이거든요. 네네. 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막 학원 다니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버스에서 60원 내고 네. 시내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고 있으면은 네. 갑자기 거대한 버스가 하늘을 이렇게 쫙 그랬겠다. 그런 느낌이었겠다. 가는 거예요. 예. 저 그때 와 저거 진짜 멋있다. 막 그런 생각을 했죠. 해리포터.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 주차장이 있는데 네. 처음 아까 조감도를 보시면은 한쪽 끝에 10층을 빙글빙글빙글 돌아 올라가서 차가 올라가서 꼭대기에 되게 설계를 해놨어요. 아,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이제 올라가게 예.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 10층을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어지러울 아니잖아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기술도 발전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설계된 거는 3개의 주차 엘리베이터,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두는 걸로 바뀌었어요.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예.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지금 터미널의 남쪽에 가면 3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차를 집어넣고 다시 타고 올라가서 네. 10층에 도착한 다음에 옥상에 도착한 다음에 옥상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는 와, 10층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예, 완전 와. 미래 도시인 거죠. 신기하다. 거기에 네. 저 터미널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에스컬레이터가 많거든요. 네. 엘리베이터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20몇 대? 많았군요. 에스컬레이터가 26대. 네. 엘리베이터가 23대가 있었대요. 야. 그 당시는 사실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사람들의 가장 큰 놀이거리일 정도로 신기한 시대였는데 네네. 그게 20몇 대씩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많고 하니까 네. 완전 미래 도시의 이미지였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네. 저 안에 지금 꽃시장인 곳에 네. 뭐 터미널도 있었지만은 뭐 온갖 문화 시설들이 다 들어 있었던 그렇지, 거죠. 그렇지. 아, 지금 꽃시장인 그 자리구나. 네. 예. 그러네. 이게 미래 도시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 사람보다 차가 더 대접받는 공간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 차의 움직임을 베이스로 설계하고 네. 그게 거기에 인간이 같이 가는 예,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야, 상상도 못했네. 지금은 저게 처음 설계할 때 예. 노출 콘크리트, 음. 그러니까 콘크리트 회색으로 보이는 약간 야성적인 건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걸 뭐 건축 사조로 굳이 얘기하면 브루탈리즘 이렇게 하는데 구조 자체로 그냥 그 어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예. 네, 지금 그거는 사실 우리 높으신 분들한테는 또 흉물스럽다. 흉물스럽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황토색 페인트를 칠하고 지금 또 나무도 막 붙여놓고 막 했는데 그때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예. 한국에서 제일 멋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어. 저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아쉬우셨겠다. 예. 그 지금 이제 저거 부수고 재개발한다는 말이 듣는데 뭐 몇 층 엄청 높이 또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저 같은 일개 서생이 말한다고 이게 뭐 적용되지는 않을 거겠지만은 예. 정말 저거는 우리의 그 성장 시대, 산업화 성장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중요한 건물이거든요. 예. 그걸 부수지 않고도 주변을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부수고 하는 게 좀 아쉬워요. 놔두고 네. 리노베이션하고 네. 그 옆에 빈 땅 많잖아요. 그렇지. 주차장으로 쓰이던. 네. 거기다 건물 세우면서 옛날 것과 현재 게 이렇게 좀 합해져 있으면은 서울이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쉽죠. 또 어렸을 때 많이 그쪽을 다니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이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이제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도 이제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하다. 저희한테 말씀하셨다던데 어떤 면에서 그러셨을까요? 침 삼키다가 살에 걸렸어요. 예, 천천히 편집하겠습니다. 네.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긴 해요. 예. 그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건축 투어를 현대 건축물 투어를 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건물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사옥이에요. 네.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는 영국 건축가분이 하신 데인데 네. 설계하신 데인데 그분의 건축 스타일이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 건물을 보면 약간 빚는다, 아, 빚는다. 예, 빚어낸다. 예. 라는 느낌이 들게 네.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꼼꼼하게 설계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네. 특히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아마 그 건축주를 약간 꼬시기 위해서 했던 말 같긴 한데 달 항아리, 조선 달 항아리를 컨셉으로 했다고는 또 하시는데 예. 그거 말고 진짜 빚는다는 말이 어울리네. 예. 그런데 저 건물을 보시면 정사각형의 정말
모든 걸 빠진 사람처럼. 예, 빠진 사람처럼 모든 게 다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 다랑아리면 곡선미가 두드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항아리이기 때문에 예. 원의 형태가 맞는 거고 예. 건물의 형태이니까 예. 건물이니까 사각형 형태가 맞는 거죠. 정사각형으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네. 그런 이제 정사각형이 뭐 큰 덩어리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기둥과 기둥들이 이제 격자 형태를 이루면서 이루고 있는데 네. 저 건물을 딱 보시면은 기둥과 기둥 중심과 기둥 중심 사이의 거리가 8.1m예요. 네. 그러니까 8.1m 곱하기 8.1m의 사각형이 무수히 반복되는 건물이에요. 기둥 높이도 8.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어. 1층이니까 1층은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머지 층들은 이제 훨씬 낮겠죠. 어. 그런데 네. 그 왜 8.1로 했을까? 왜 8.1의 의미가 있나요? 그게 저기 설계될 때는 이제 2019년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2.5m가 덜 되기 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2.3m 기준으로 주차 세대를 하면 6.9m거든요. 네. 좀 여유 있는 저기는 좀 여유 있게 했으니까 한 뭐 7m 정도로 했을 거예요. 네. 7.2m. 네. 그리고 기둥이 이제 저건 큰 건물이니까 지하 기둥은 거의 1m에 가까웠을 거고요. 그럼 주차 세대와 기둥,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차 세대를 할 수 할수 있는 있는 공간과, 사이즈를 정하니까 그게 8.1m예요. 기둥까지. 네. 그래서 저 거대한 건물의 시작은 주차장의 기둥 간격부터 시작됐고, 이제 그거에서 숫자는 정해진 상태에서 네. 저 건축가분은 그 8.1, 8.1 정사각형을 어떻게 분할하고 쪼개서 네. 그 사람이 활동하기, 사람이 생활하기 좋은 공간을 어. 할까? 그 베이스로 간 거죠. 기본 틀을 그러니까 주차장 그걸로 잡았다는 예. 거네. 사실은 이제 모든 고층 빌딩들이 그렇게 시작해요. 지하 주차장 기둥 간격을 기준으로 네. 규격을 생각하고 그 기둥들이 이제 하늘로 그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건물로 바뀔 수 있나? 전 위부터 짓고 지하 주차장 제일 마지막에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주차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주차장부터 높은 건물은 보통 시작되는데 그거를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굳이 추천드리는 거는 네. 내부 마감도 너무 좋고 아름답고 개념도 좋고 한데 그거를 주차장에서 시작했던 가장 좋은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주차장 8.1m에 맞춰서 했는데 억지로 맞춘 게 아니라 또 윗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래서 네. 보통 우리나라 옛날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나 적당한 크기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네. 7.5m였어요. 중심선 간격이. 그러면 기둥이 보통 50cm거든요. 네. 그러면 그 50cm를 빼면은 딱 그 7m. 그래서 6.9m가 나오는. 네. 요즘 아파트 단지는 이제 좀 늘렸어요. 네. 8.8m 정도 돼야지 세대가 주차가 되고 새로 나온 법규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옛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과 이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 주차장 소개를 해주셨고 코엑스몰 주차장도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예,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코엑스몰 전체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그 중앙 부분에 제가 갔을 때 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생겼었네라고 한 20년 전에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예. 보통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차가 내려가는 그 경사로를 램프라고 하거든요. 램프는 램프대로 따로 있고 네. 나머지 주차 공간은 평평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층을 내려가요. 지금처럼 이제 신호 초록색, 빨간색 신호가 없었을 당시에는 네. 한 층에 내려간 다음에 삥 도는데 꽉 찼어요. 그러면 또 한 층 내려가서 또 이렇게 돌고. 그래서 허탕치면서 내려가야 네. 되죠.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경사로를 두지 않고 전체 주차장을 경사로로 만들었어요. 전체 주차장을 그러니까 차 대는 곳도. 네. 그래서 전체 판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주차를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쭉 내려갔다가 예. 없으면 다시 쭉 반대 방향으로 쭉 올라오면서 네. 언제까지 그러니까 빈 공간이 나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보면서 내려갈 수 예, 있는 예. 거네. 이렇게 기계 이렇게 현대 주차 시스템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그 불로 표현해주는 그게 없었을 때는 건축가가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허탕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면서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거고, 그러면 약간 공간 활용적으로도 저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아주 막 크지는 않지만은 램프 경사로가 따로 있고 주차 공간이 따로 있으면은 어쨌든 램프 공간은 이동만 하는 곳이잖아요. 절약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뭐 한 면이라도 더 넣을 수 있겠네. 네. 예.
안 좋은 점은 없습니까? 그럼 저런 구조가 길을 잃기 딱 좋아요. 길을 잃는다고요? 내가 지금 맨날 그 반층씩 내려가서 쭉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주차되는 공간이 3.5층, 뭐 2.5층 아 그렇네. 에 어디쯤이잖아요. 위쪽인가 아래층인가 예.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저런 주차장이 사실은 미국의 주차 빌딩엔 되게 많아요. 네. 가면은 차 찾는데 좀 또 시간이 걸려요. 나중에 쇼핑하고 나와서 차 네. 찾는데 그러겠다. 저기 직접 주신 사진을 저희가 재구성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경사로에 차를 딱 대는 건데 저렇게 하면은 또 나쁜 점이 저건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건 너무 심하네요. 예. 오른쪽 문을 열 때 문이 막 중력에 의해서 팍 해서 옆에서 그럼 그럴 수 있어. 능폭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있을 것 잘 같고. 모르지만 좀 차체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가 약간 기울어서 뭐 타이어나 이런 데도 예. 좀 지장이 있을 그럴 것 것 같은 생각도 예. 드는데 어쨌든 주차 공간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다 나온 방식이라고 야, 생각해 주시면 그러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차 빌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라스베가스 호텔 주차 빌딩이 또 인상적이셨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미국 주차장이 진짜 감동인데 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 주차 빌딩을 말하는 거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주차 빌딩이 엄청 많거든요. 네. 차량 중심으로 이제 계속 발전했던 도시고 나라다 보니까 근데 라스베가스는 되게 수많은 차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봤는데 저 사진을 보시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60피트, 한 18m 돼요. 18m? 네. 저기 18m. 와. 아까 우리나라에서 7.5m 주차 간격이 기둥 간격도 맞아요. 사실은 되게 빠듯하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되게 보호가 높아지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네네. 이제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18m의 폭이 그게 나오는 기둥 간격을 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멋있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였구나. 예. 근데 저거는 PC 콘크리트라고 공장 생산 콘크리트여서 좀 가능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미리 콘크리트 부재에 압축력을 가하는 거예요. 네. 눌리는 힘을 네. 공장에서. 예. 그리고 저거를 이제 위에 바닥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눌리는 힘이 있으면서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미리 눌러놓은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늘어나는 힘이 좀 상쇄되면서 더 긴 면적을 넓이를 이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한국은 이제 저렇게 큰 주차장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리고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안 되는데 미국은 저런 주차장을 많이 해요. 그럼 왜 18m로 했냐? 18m는 또 무슨 의미죠? 예. 몇 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네. 주차를 할 때 네. 생각하시면은 네. 보통 6m 폭의 통로를 통해서 양쪽을 주차를 하거든요. 네. 5m 폭을 갖는 네. 깊이를 받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기둥을 끼고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보 운전자는 거기서 싹 긁거나 그렇죠. 예. 꽝 박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기둥이 방해가 되는데 그렇지. 차 2대 길이와 통로를 다 포함한 거리를 기둥 없이 두고 그 뒤에 기둥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네, 한국 기준으로는 그게 16m면 되는데 미국은 좀 더 넓게 18m. 18m. 예. 한국 기준 16m. 예. 예. 우리가 저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까 그 뭐 PC 콘크리트 그게 어려운 건가요? 우리나라는 좀 땅이 작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들도 보통 구겨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땅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빈 땅 위에 직사각형으로 네. 땅땅땅땅 박을 때 가능한. 애초에 구겨 넣기 때문에 네. 공간을. 그렇군요. 오영국 작가님이 직접 다녀오신 주차 빌딩 중에 가장 애먹으셨던 주차장과 또 가장 만족하셨던, 좋아하셨던 주차장을 또 꼽으셨던데 하나씩 풀어주시죠. 저는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할 일도 꽤 있는데 네. 일본에 가서도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시내 운전 잘 안 하는 편인데 한 번은 후쿠오카, 규슈 후쿠오카에 가서 하카다역 중앙역에 하카다역. 주차를 할 일이 예.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주차장을 보시면은 엄청 무서워요. 저기 뭐야? 규슈 주차 빌딩인데. 예, 그냥 떠 있는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또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일본은 또 방향이 반대잖아요. 반대지. 예, 예. 반대인데다가 제가 주차를 할 때 그날 빌렸던 차가 좀 큰 차였어요.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뒤에 되게 살살 가는데 네. 그냥 약간 심장 쿵쿵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곳이고요. 약간 실제로 저기 차 안에 있으면은 옆쪽이 약간 절벽처럼 느껴지나요?
그죠.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차 네. 방향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 오른쪽이 운전석이잖아요. 네. 그렇지, 오른쪽이죠. 아, 그러네. 저거 약간 그 부산 요새 악명 높은 예. 그 도로 느낌 나겠다. 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가 발명되고 그다음에 철골 구조가 이렇게 일반화되고 하면서 건축가들, 근대 건축가들에게 어떤 꿈이 있었어요. 네. 뭐죠? 그 전까지는 만들 수 없는 구조, 캔틸레버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붙잡고 이렇게 가지처럼 튀어나온 구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돌을 쌓거나 벽돌을 쌓을 땐 절대 불가능한 발코니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네네네. 그게 재료가 발전하면서 네. 한 5m 이상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주차 빌딩 같은 거 보시면 아까 가운데 기둥이 있고 네.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떠 있는 느낌. 아. 우리 건축은 숙명이 중력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수직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분명 수직력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힘으로 네.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더 스릴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시카고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뭐 유명한 건물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봤던 건물인데 미국 시카고입니다. 네. 예. 그냥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고 1, 2층 지었다가 3, 4층은 약간 증축한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뭔가 대칭 건물에 저런 건물이 있으면 기둥이 보여야 되는데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기둥 위만 보여요. 네. 예. 기둥이 한 7m, 8m 뒤에 있어요. 앞쪽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앞쪽이 주차를 하는 곳인데 네. 그 차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기둥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허공에 주차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와, 아니 7m, 8m면 저 무거운 게 되네요, 그게. 그러니까 구조 계산상으로는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그 구조 안전율을 많이 곱해가지고 네. 이게 좀 최대한 안정하게 건물을 짓는 편이라서 저런 거에 보기 힘든데 저건 이제 뭐 유명한 건물도 아니고 그냥 동네 주차 빌딩인데 네. 저런 걸 구현했더라고요. 저 너무 신나가지고 시카고에 정말 유명한 건물이 많은데 저 건물에서 시간을 오히려 한 20분 썼던 것 같아요. 와 하고. 주차도 해보시고. 예. 그렇군요. 미래의 주차장은 어떻게 변화할지도 좀 궁금한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그 힌트를 살짝 얻으신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 저 뭐야? 저게 폭스바겐이라는 차 회사의 신차 보관소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약간 쇼잉을 하는 장소로 네. 저는 주차 타워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기계식 주차인데 차원이 다른 기계식 주차네. 예. 우리가 기계식 주차 별로 불편해하잖아요. 불편해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비집고 나와가지고 네. 그냥 차 돌리고 나오려면 딱 기다리고. 뺄 때도 귀찮고. 근데 여기는 그냥 딱 정 위치에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가져가서 돌려가지고 올리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360도로도 이렇게 이동이 되나 봐요. 네. 그렇죠. 이야. 그 주차장이 자동차 기계를 위한 어떤 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미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지어진 지 꽤 됐거든요. 거의 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미 네. 독일에서 차를 위한 건축이란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보여줬던 그런 건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에서 같은 면적이라고 했을 때 차를 가장 많이 댈 수 있는 건 저거 따라가기 어렵겠는데요. 근데 저거는 이제 사실 빈 땅 위에 허벌판 위에 지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도시에서는 저렇게 원형을 두면은 네. 또 버려지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건물은 아니고 야,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저 몇 층이야 대체? 저기 한 20층 되나요? 22층? 어마어마합니다. 예. 신차 보관하는 데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주차장 여러 곳에 생각지도 못했던 주차장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뭐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76년생이거든요. 네. 제 세대 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아파트 단지가 처음 지었을 때 지금은 아파트 단지마다 모두 주차난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80년대 초에 막 지금식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때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랬구나. 텅 비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큰 놀이공간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텅 빈 주차칸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임이 38선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38선 놀이? 좀 모르죠. 네. 38선 놀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차칸 한 10칸 정도 예. 잡고 예. 끝에서 술래가 있고 공격이 있는데 예. 공격은 줄을 못 밟아요. 예. 그래서 주차 안쪽만 디디면서 끝에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술래는 줄만 밟을 수 있어요. 예. 그 줄에서 그 지나가는 공격을 손을 딱 치면 줄 타고 죽는 이동하면서. 거예요.
약간 방공교육의 영향인가요? 왜 이름을 38선?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약간 네. 경비 아저씨들이 싫어했을 것 같은 놀이네요. 그 아닌가? 그냥 그때는 워낙 정이 있고. 주차에 어. 차가 정말 아파트 단 전체에 뭐 한 두세 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낮에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나서 좋았습니다. 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추억이 방울방울. 예, 저희도 좋았습니다. 주차장의 건축학에 대해서 오늘 오영욱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